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산 2명을 비롯해 당진, 홍성, 천안, 아산, 논산, 공주 각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14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400명이 퇴원했으며 3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84명입니다. 14일까지 백신 예방접종은 충남도 내 대상자 3만 2천여 명 가운데 2만 6천여 명이 완료했습니다. 접종률은 80.5%입니다. 지역별 접종률은 논산이 96%로 가장 높았고 천안이 71%로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기존 거리 두기 체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됐지만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일부 사례는 완화됐습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를 하는 경우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대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전문점에서 할 수 있으며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남 농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난해 농업 경영이 힘들다고 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농업인 330명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지난해 경영이 전년보다 힘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 중 절반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영농 형태별로 보면 벼재배 농가의 85%는 경영이 힘들었다고 답한 반면 축산 농가의 75%는 좋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관련 대책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자연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장 친화적인 정책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은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초중등 교원은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 시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반면 대학교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원만이 휴직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들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 충청과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현직 교원은 누구보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정책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교사의 공무담임권만 보장된다면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예산지역 학부모 A씨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보수 등 정치색으로 갈리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산 지역 학부모 B씨도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정치화도 가속화될 여지가 분명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오는 12월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 1일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공주의 한도로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끼리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초 앞서가려고 도로 위 법규를 어긴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성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에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는데요. 한 명이 크게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는 통과 방향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량 진입을 확인하고 멈춰선 출차 차량. 하지만 진입 차량의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 차량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원인인데요. 주차장 진출입 통로가 좁기 때문에 운전 시 진출입 차량 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서행하면서 살피는 운전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예산군이 2021년 마을 자생동아리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재범 팀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재범 팀장입니다. 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설립된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으로 예산군의 315개 마을의 행복을 만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마을을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지역 활동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행복사람 만들기, 행복연대 만들기 등의 센터 목표를 갖고 다양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구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 마을의 행복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마을 자생 동아리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을 자생 동아리가 어떤 건가요? 마을 자생동아리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을 동아리를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동아리와 다른 점은 마을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고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마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유형으로는 경관 분야의 환경관리형, 경관창출형, 문화복지의 마을복지형, 문화활동형, 여가향유형, 학습형, 그리고 소득 분야의 농촌체험형, 농산물 가공형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 모집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이메일 및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10개의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5인 이상 함께 활동을 하는 마을 동아리 또는 5인 이상 운영이 되는 동아리가 마을로 활동하고자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은 신청서의 동아리 운영 목적과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성실성, 정기적인 활동 등을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선정되는 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 기존 지원받았던 동아리는 최대 400만 원까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복마을지원센터 333-920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마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간의 성과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51개의 마을 자생 동아리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라고 하면 일단 마을 자생 동아리들의 유명세를 실감하게 됩니다. 꾸준한 활동의 결과를 주변 마을과 예산군 내 행사에 참여하여 전시 및 공연 등을 발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행사나 지역 축제의 장에 섭외가 들어오고 방송에서도 섭외가 들어와 출연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 마을 자생 동아리와 신규 마을 동아리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신규 마을 동아리의 시작과 그 활동을 함께하여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과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소규모 활동으로 시작해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 회원이 점점 증가하고 마을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센터가 벌써 6주년을 맞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센터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해 예산 해봄센터를 신축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주민 소통 공간을 오픈하게 됩니다. 예산 해봄센터를 통해 더 많은 활동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이재범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참 취나물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취나물은 맛과 향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데요. 태안 남면 원청리에서는 하루 평균 1톤가량의 취나물이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산군 삽교 공공도서관이 천장제 교체 공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 기간 열람실 이용과 도서 대출은 모두 중단되며 기존 대출 도서 반납일은 개관일 이후로 연기되는데요. 휴관 기간 중 반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도서관 정문에 있는 반납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현재 서산시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3만 7천 건에 49억 원인데요. 서산시는 주택가와 상가 주차장 등에서 3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2차례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또는 모든 금융기관 ATM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백신은 모두의 관심이란 주제로 새학기 등교길 학생과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개성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각급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권고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